그러면 가장 좋은 목돈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적립식 투자의 맹점입니다.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는 우리가 살면서 안 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근데 항상 고민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고민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고민되고 늘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부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2000p 붕괴된다, 뭐 3000p 간다라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돈 속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황천현 메커리증권 대표는 190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시장이 물가만 바라봤지만 내년부터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약세장에서는 2100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강세장에서는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가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망을 내놔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시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참 들어가자니 무섭고 또 안 하자니 또 놓칠까봐 또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나 뭐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 이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돈 이렇게 잘 벌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안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안 들어갈 만했어. 왜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들어갔는데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쫙 회복돼 있고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2022년 12월인데 지금도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또 좋은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온대더라, 미국이 금리 인상한 것들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인 게 2023년이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 라는 또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는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엄청 어렵습니다. 투자라는 게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어렵고 늘 고민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너무 고점 아니야 해서 고민돼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항상 뭔가 지금이 적기의 타이밍에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여태까지 저도 16년째, 내년이면 17년인데 이 긴 시간 하면서 한 번도 투자 들어가면서 지금 너무나 나이스한 타이밍인데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세상에는 돈 버는 게 쉬운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로소득도 힘들고 사업소득도 어렵고 자본소득 또한 쉽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괜찮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올라도 좋고 뭐 내려도 좋다. 그게 적립식 투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뭐 적립식 투자는 뭐 용 빼는 재주라도 있냐, 무슨 뭐든지 문을 열어주는 맞는 키 같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이 적립식 투자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점을 이해하고 단점을 이해함으로써 내 투자에, 내 돈 관리에 좀 적용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적립식 ETF를 잘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이론적인 부분과 또 심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는 제가 마치 뭐 짜장면 같이 맛있는 음식이라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약간 짜파게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저 영상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볍게 빨리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립식 투자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50만 원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월 10만 원씩 5개월 동안 나누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B는 일시에 거치식으로 한 방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같은 돈이 있는데 투자 방식이 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거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정리만 한번 하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달에 A라는 사람이 10만 원 투자를 합니다. 그때 가격이 주식이던 ETF던 펀드던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투자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100개를 살 수가 있겠죠. 여기서 10개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100개입니다. 그리고 둘째 달에 똑같이 A라는 사람은 10만 원을 똑같이 투자합니다. 당연한 거죠. 적립식 투자는 보통 같은 금액을 꾸준히 넣는 거니까. 10만 원 투자했는데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8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살 수가 있을까요? 10만 원으로 800원짜리 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샀을 때보다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를 보면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125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A씨는 또 3개월째도 똑같이 1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코로나가 왔나 봐요. 그러면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200개를 살 수가 있고, 4개월째에 똑같이 1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다행히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125개를 또 매입할 수가 있겠죠? 내 주머니에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100개, 125개, 200개 이렇게 쌓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달에도 똑같이 10만 원 투자했습니다. 완성한 거죠. 10만 원씩 5개월 동안 투자하겠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주가의 흔들림에도 나는 변하지 않고 A씨는 꾸준히 10만 원씩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다행히 원점가에 돌아왔을 때 또 10만 원 투자합니다. 몇 개 살 수 있냐면 100개를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자한 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1,000원, 뭐 800원, 500원, 800원, 1,000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고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이렇게 투자한 A씨는 수익일까요? 본전일까요? 손실일까요? 라고 제가 이제 적립식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뭔가 좀 본전 같기도 하고 뭐 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수익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적립식 투자를 이해하시는 분 다 아시죠? 수익입니다. 왜 수익이냐면 평가액이라는 거는 가격 얼마짜리가 보유 주수 몇 개 있는 거냐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기준 가격 되는 게 1,000원인 거죠. 마지막 가격은 1,000원인데 내가 그동안 사서 모아놓은 거 요걸 다 더해 보니까 650개인 거예요. 그래서 650개가 1,000원짜리죠. 한 개당. 그러면 65만 원이 된다. 내가 들어간 돈은 얼마? 50만 원 들어갔는데 65만 원으로 플러스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수익이 발생했는가를 보면 쌀 때 보유 주수를 많이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개월 동안 투자하지 않고요. 4개월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때는 보면 특이한 게 1,000원일 때 시작했는데 1,000원까지 못 올라왔고 800원대 때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4개월만 투자한 A씨는 이때는 수익일까요? 본전일까요? 손실일까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가격이 800원이에요. 마지막 가격이 800원인데 4개월 동안 모은 개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550개입니다. 550개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800원 곱하기 550은 44만 원인 거죠. 44만 원인데 A씨가 4개월 동안 투자한 원금은 4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작한 지점보다 오히려 밑에서 끝나도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치사했습니다. 뭐가 치사했냐면 이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쌀 때 많이 써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하다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 시점부터 막 올라가다가 팔 때쯤 되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할 이때일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거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10,000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도 10,000원, 이때도 10,000원, 이때도 10,000원, 요때도 10,000원, 요때도 10,000원 5번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1,000원일 때는 10,000원 투자하신 분이 몇 개를 살 수 있냐면 10개를 살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50%가 상승했습니다. 1,500원이 되었죠. 그러면 이때도 10,000원 똑같이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살 수 있냐면 6.7개가 들어가고, 다시 또 원점 왔을 때 10개 살 수 있고, 다시 또 50% 하락했을 때는 20개를 살 수가 있겠죠. 50% 상승했을 때 50% 하락했을 때 똑같이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다행히 또 1,000원까지 원점까지 돌아옵니다. 그럼 또 10개를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1,000원에 시작을 해서 50% 상승했다가 다시 원점 왔다가 또 50% 하락했다가 다시 원점 온 거예요. 이 그래프 따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수익일까요? 본전일까요? 손실일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딱 이것만 놓고 보면은 50% 상승했다가 50% 하락했으니까 다시 원점 왔으면 본전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지막에 지금 1,000원이죠. 그래서 가격 1,000원짜리가 그동안 산 거 다 합쳐보니까 56.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보면은 56,700원 되는 거죠. 10,000원씩 5번 들어갔으니까 50,000원 투자한 사람인데, 이분은 56,700원 되어서 수익률로 따지면 13%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수익이 났나를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면은 잘했으면은 왜 잘 됐나, 잘 안 됐으면 왜 잘 안 됐나, 이거를 복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 사례에서는 왜 수익이 났나를 보니까 이때 쌀 때 왕창 샀던 게 수익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거죠. 자, 보시면은 이때 산 거, 이때 산 거, 이때 산 거는 어차피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본전입니다. 그쵸? 근데 이때 산 거는 1,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 꼴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때 산 거는 왕창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쌀 때 사서 내렸을 때만 사서 이렇게 비쌀 때만 팔 수 있다면, 이때 사서 요때 팔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걸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저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걸로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클은 늘 반복된다는 거죠. 물론 이 사이클에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확한 타이밍, 요때 사서 요때 파는 이런 시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불가능의 영역이긴 한데, 한 사이클 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누구나 돈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보통 가격을 살 때도 있고 비싸게 살 때도 있고 또 싸게 살 때도 있고 다 겹쳐지는 거죠. 다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때 한 번을 만나게 된다. 고로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번은 쌀 때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가 되더라 라는 게 적립식 투자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쌀 때인지 언제가 비쌀 때인지 언제가 내릴 때인지 언제가 오를 때인지를 맞출 수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적립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때만 사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다 사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제하는 게 이때는 맞출 수 없다. 근데 한 사이클 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1번 상승한,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게 있고요. 2번 이게 보합한다고 하죠. 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옆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3번이 있습니다. 막 등락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적립식 투자는 3번 경우만 아니면 1번 경우나 2번 경우에서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수익인 건 아시겠고,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는 건 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제 아무리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거는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우상향이다. 자본주의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1번 아니면 2번의 곡선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선이든 이때 요때 사서 요때 사서 팔고 뭐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이런 걸 맞추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거라면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은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다. 확률상 이것보다는 요걸로 갈 확률이 많겠죠. 자본주의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다 보면 지금처럼 내년에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거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요때 사서 이 저점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아니면 꼭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프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적어도 우리가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때 사서 요때 파는 게 아니라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투자 전망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거 관리해 나갈 때 하는 투자 있잖아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 거. 그거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크게 걱정할 거리나 고민할 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적립식도요, 결국은 처음에는 월급 받는 거에서 꼬박꼬박 들어가는 거, 한 달에 100만 원이던 뭐 50만 원이던 10만 원이건 꾸준히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부담은 안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결국은 적립식 투자도 목돈 투자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집어넣는데 그 한 3년 정도 해봤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것도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600만 원의 목돈 투자 관리로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방법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시작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결국은 목돈 투자로 가게 된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목돈 투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에도 끝이 결과값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했는데 곧 죽어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시거든요. 예, 그 왜 그러신 거냐면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결국은 목돈으로 끝나는데 목돈 투자 관리 대안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운 거죠. 드리블하고 패스해서 잘 가서 근데 골대 앞에서 골을 못 넣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목돈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가장 좋은 목돈 투자 방법이라는 거는 없죠. 왜?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투자해 나가는 방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말 듣고 누가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들보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덜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라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기준을 세울 때 너무 얼토당토하게 기준을 세우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마 기준을 세우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경험을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투자하신 분, 저처럼 뭐 한 15년, 16년 하신 분, 뭐 20년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되게 나은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경험해 봤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니까 아, 나는 양식보다는 한식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한테 맞는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해 나가는 건데, 그 기준이 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부침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우리가 인지하고 처음에 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꽤나 소득이 많고 돈을 모은 게 많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한다. 그러면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갈 때 100만 원 중에서 한 30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고 그냥 70만 원은 적금을 부으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뭐 전망을 하고 뭐 시기를 봐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 기준은 뭐였냐면, 이거 상담할 때 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보셨고 ETF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데 ETF는 들어보셨고 적금만 하긴 좀 그러니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행위가 본인께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모르시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경험해 나가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준을 세워 나갈 때는 너무 좀 과하게 욕심부려서 내가 좀 투자 시기가 늦었어 라고 해서 내 전 재산을 막 다 집어넣어 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마다 잘 될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게 더욱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있죠. 수익이라는 게 있고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항상 이 위험의 가능성, 어떤 것들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나, 이거 뭐 나열을 이렇게 쭉 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안 될 수 있고 이래서 안 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네, 쭉 나열을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할 수 있으면 그때 저는 투자를 시작을 하는 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늦었다고 해서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